현장 노동부 장관답게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소득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장관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하위 20%와 20%의 가구와 상위 20% 가구의 소득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원래 소득 분배율에서 6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예. 6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소득으로 이래 보면은 각각 117만 원과 1237만 원 이 정도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소득 양극화가 악화되었다고 장관님 보시는지. 네, 그건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소득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일부 보고에서는 최저임금도 정체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예, 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대기업 위주로 지급된 점이 영향이 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임금 5분위 배율은 1년 단위에 산출되기 때문에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임금 양극화 역시 매우 심각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이제 됩니다. 장관님께서 주로 보시기에 주로 어떤 정부에서 지금까지 어떤 정부에서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떤 정부를 특정하기는 제가 좀 잘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래 보면은 뭐 실제로 뭐 보수, 진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진보 정권, 진보 정부에서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노동 정책 이런 부분, 성과급 이슈 등으로 임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2024년도에 집계 이후로 가장 낮았습니다. 양극화 부분이. 그런데 지난해부터 급격히 이제 반등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이래 했습니다. 이 부분 장관님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2015년도에 굉장히 낮아졌는데 문재인 정부 때 10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갱신한 바도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이 서로 바뀔 때마다 양극화의 이 폭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고, 이제 진보 정권마다 이중 구조가 극대화되는 현상이 통계로 이제 분명히 확인이 이제 되는데, 현재 정부의 제대로 된 어떤 대책이 솔직히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워 보셔야 분명히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는 당연히 이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정부 인위적인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대기업의 1년치 연봉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20년치 생애 수익과 맞먹게 되는 현상이 과연 장관님이 맞다고 보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허탈감을 느낀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대책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좀 보고 좀 해주시기를 이제 바라고, 한 가지 더, 지금 외국인 산재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은 외국인 산재 사고가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이래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기존 교육에 대해 기초안전 보건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존경하는 우리 김영동 의원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표 발의해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현재 기초안전보건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좀 설계되는지 제가 질문 이후에 네. 좀 답변을 이래 해주시고 네. 또 이 부분을 이제 의원실에서 이제 확인한 결과 전부 온라인 과정으로 지금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에서도 늘상 이제 이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을 자주 이야기를 하고 매번 이야기를 이래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비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노동부에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의 기능이 이제 좀 부족해서 새롭게 만드는 교육을 또 온라인 교육으로 채운다는 게 타당한지 매우 의문이 든다. 장관님은 결국 온라인 교육이 해답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예. 다양한 방식의 찾아가는 교육, 그다음에 VR 현장 체험 같은 것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입법 취지대로 체험과 현장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안전 그 산재 사고도 이제 줄일 수가 있고 또 외국인들이 또 문화를 대한민국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온라인 교육 그러니까 현장에서 외국인의 일을 시키고 또 일반 우리 사무직의 우리 이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체 교육을 받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이제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현재 입국, 직무, 취업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교육을 노동자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득의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다시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나 왜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격차는 더 벌어진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법안까지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 같이 특히나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안전교육은 체험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자칫 형식적으로 교육이 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험 현장을 늘린다든지 다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